느끼면서 네. 아마 비행을 할 겁니다. 네네. 우리 보람의 KF-21이 멋지게 날고 있습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시죠. 하지만 냉정한 밀리터리 세계에서 4.5세대는 완성이 아닌 과정일 뿐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유령처럼 침투하는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공학의 지옥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무장창이죠. 미사일을 동체 속으로 숨기는 이 한 끗의 차이가 전장에서의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은 그 깊숙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스텔스는 단순히 안 보이게 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를 줄이는 것이죠. 전투기가 미사일을 날개 밑에 달고 비행하면 레이더 전파는 미사일과 기체 사이에서의 틈새를 마치 거울처럼 난반사합니다. 낚싯바늘 하나가 물결을 일으키듯 나 여기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5세대가 되려면 이 모든 돌출물을 뱃속으로 집어넣고 매끄러운 베이도어로 닫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무장창, 단순히 문을 달고 미사일을 넣는 게 아닙니다. 마의 속도로 비행하며 무장창을 여는 순간 시속 1000km가 넘는 공기의 흐름이 무장창 안으로 들이닥치죠. 이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미사일의 정밀 회로를 박살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걸 제어하는 스포일러 설계가 핵심이죠. 또한 그냥 무장을 떨어뜨리면 기류에 휘말려 내 비행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압 피스톤으로 미사일을 기체 밖으로 팍 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이 0.1초의 찰나를 제하는 이 사출 기술이 바로 5세대로 가는 입장권이죠. 먼저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F-22 랩터, 동체 하부에 메인 무장창 1개, 양 옆구리에 사이드 무장창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22의 옆구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단거리 미사일 AIM-9X는 발사 전 적기의 열원을 직접 감지해야 하죠. 그래서 F-22는 트래피즈라는 기계팔로 미사일을 밖으로 살짝 밀어내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트래피즈는 단어의 뜻 그대로 공중 근해입니다. F-22의 동체 옆구리에 있는 사이드 무장창을 자세히 보면 미사일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계팔이 미사일을 쑥 밀어서 비스듬히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식 관절 장치를 바로 트래피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근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미사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죠. 단거리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발사 전 적기의 열기를 직접 감지해야 하죠. 그런데 꽉 막힌 무장창 안에 있으면 미사일의 적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트래피즈가 미사일을 밖으로 살짝 내밀어서 미사일의 탐색기가 적기의 열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비행기 보호를 위해 미사일이 엔진을 점화하는 순간 엄청난 화염과 가스가 발생하는데 무장창 안에서 바로 점화하면 기체 내부 장비가 타버릴 수도 있겠죠. 트래피즈는 미사일을 기체 바깥쪽으로 멀찌감치 떼어놓아서 안전하게 점화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0.1초를 다루는 도그파이터 상황, 무장창 안에 숨어있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이 공중근해를 타고 밖으로 나와 적기의 열기를 낚아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도깃발을 드러내는 랩터의 치명적인 매력, 바로 이 트래피즈 기술이 있게 가능한 것이죠. 다음은 가성비와 범용성의 끝판왕 F-35A. 엔진이 하나라 공간이 좁지만 대신 무장창을 아주 깊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5세대 전투기 중 유일하게 2000파운드급 대형 제이단 폭탄 장착이 가능하죠. 조용히 들어가서 큰 거 한 방에 넣는 설계죠. 근데 여기에는 사이드킥이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내부 무장창용 복합 발사대이죠. 기존의 F-35A의 내부 무장창에는 암람 미사일을 좌우에 각각 2발씩 총 4발밖에 못 실었습니다.
5세대기 치고는 무장이 좀 빈약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사이드킥 어댑터를 장착하면 내부 공간 배치를 최적화해서 한쪽당 3발씩 총 6발의 암람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혁명인가 하면 무장창의 문 안쪽 공간과 발사대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재설계했기 때문이죠. 좁은 방에 가구를 새로 배치해서 침대를 하나 더 넣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F-35A도 내부 무장창만으로 암람 6발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중전 활용 면에서 큰 형님인 F-22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외부 파일런의 미사일을 달지 않고도 화력을 50%나 증강시켰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 저하 없이 적기를 더 많이 사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F-35A는 미니 랩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강력한 공중 지배자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 보람에도 미래에 내부 무장창 설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술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호의 57은 서방 측과는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좌우 대칭형을 좋아한다면 수호의 57은 엔진 사이 공간에 무장창 2개를 기차처럼 앞뒤로 배치했죠. 이게 왜 대단하냐? 덕분에 아주 긴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을 내부에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퀵 스트라이크 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전투기들은 동체 하부에 커다란 사각형 문을 만드는데 수호의 57은 주익이 시작되는 뿌리 부분, 즉 레브콘이라 불리는 가동식 날개 아래쪽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돌출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각각 1발씩 총 2발을 수납하죠. 겉보기에는 마치 보조 연료 탱크나 센서 포워드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미사일이 숨어있는 깜짝 상자 같은 곳이죠. F-22는 옆구리 문이 열리면서 발사대가 튀어나오는 방식인 반면 수호의 57의 퀵 스트라이크 베이는 조개 껍데기처럼 양옆으로 벌어지면서 미사일을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미사일의 탐색기가 즉시 적기를 포착할 수 있어서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이름도 퀵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좁은 공간에 미사일과 개폐 메커니즘을 쑤셔 넣어야 해서 정비가 까다롭고 문이 열렸을 때 스텔스 성능이 일시적으로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요? 미국의 F-22나 F-35는 동체 중앙 무장창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폭탄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수호의 57은 중앙은 대형 미사일 전용, 사이드는 도그파이트 전용으로 철저히 분리를 한 것이죠. 덕분에 중앙 동체의 메인 무장창 2개에는 아주 길고 무거운 장거리 미사일을 직렬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얻었고 도그파이트 시에는 메인 무장창을 열지 않고도 즉각 대응하겠다는 러시아 특유의 공격적인 설계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KF-21 보라매를 볼까요? 지금은 미사일을 배에 반쯤 걸친 반매립식이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KF-21 동체 하부에 호민에게 보이네요. 이미 KF-21 설계도에는 내부 무장창을 위한 스페이스 클레임 구역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 구역, 직역하면 공간 선점이라는 뜻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지금 당장은 장비를 넣지 않지만 나중에 추구할 장비를 위해 미리 비워둔 전용 공간을 말하죠. 이것이 설계자의 선견 지명으로 나중에 내부 무장창을 넣으려고 기체를 새로 깎거나 엔진 위치로 옮길 필요가 없도록 처음부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설계를 끝낸 것이죠. 왜 이 구역이 중요한가 하면 만약 이 공간을 비워두지 않았다면 5세대로 개량할 때 기체 뼈대를 다 드러내고 연료 탱크나 배선을 다 옮겨야 합니다.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하지만 KF-21은 플러그인 하듯 무장창 모듈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또한 무거운 미사일이 기체 안으로 들어와도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미 계산된 공간이기도 하죠. 비행 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스텔스기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외부에 툭 튀어나와 있는 EOTGP,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나 각종 안테나를 기체 안으로 집어넣는 매립형 개량에도 사용될 핵심 장소가 됩니다. KF-21 동체 하부만 보고 에이 저게 무슨 스텔스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거대한 보물창고처럼 비어둔 것이죠. 스페이스 클레임 구역. 우리 연구진은 처음부터 5세대를 목표로 동체 속 공간을 비워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반매립형이지만 때가 되면 이 자리에 개폐도와 사출장치가 척척 들어맞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보람의 무서운 잠재력인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 날, 보람에는 명실상부 5세대 전투기에 반열에 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무장창이 우리 보람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를 위한 공중 급유가 됩니다.